고객의 말을 빌리자면 만나길 잘했다. 만났더니 득이 있더라. 생각보다 잘생겼더라. 이런 말도 제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처음 듣는데.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가족법인 시리즈로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뭐 반응이 뜨겁습니다. 시리즈라 하니까 지금 너무 부담돼요. 그거는 그냥 본인이 책임지세요. 모든 걸 그냥 이 시리즈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지난번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약간 맛을 보여드린 거고 이제 네.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사례별로 해가지고 들어갈 건데 일단은 부동산 말고 다른 것도 가족법인이 유용하다. 저희가 많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금융자산, 그렇죠. 돈인데 부동산이 아니고 현금으로 쥐고 있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개인이 아니고 가족법인을 하면 좋다? 여기서 살짝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리고 네.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산이라 하면 부동산하고 금융재산 이거 두 개가 다 아닌가요? 더 있나? 뭐 그렇죠. 거의 큰 다잖아요. 카테고리로 보면 네. 이제 금융재산은 또 문제가 좀 뭐가 있냐면 일단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금융재산에서 소득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자와 배당 이런 걸 받거든요. 그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이제 보통 직장인이다. 뭐 근로소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금융소득으로 이자나 배당을 받았을 때 그 소득을 합산해서 세율을 네. 매긴다.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임대료 수익 발생했을 때도 그것도 이제 종합 네, 맞습니다. 합산 얘기를 했는데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럼 이제 이게 합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원천징수 15.4% 떼고 나면 낼 게 없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금은 그걸로 끝나기는 해요. 뭐 배당세 공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합산했을 때 의외로 추가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인으로 하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 한 가지 있고 또 네. 그리고 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생각하시는 사대보험,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건강보험 이게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역시도 뭐 급여는 아니지만 네. 이자 배당이 일정 소득 이상이 넘어가면은 건보료도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내기 싫어하시는데 또 더 nen다고 하면 이제 화도 나겠죠. 네. 네. 그러면 요 두 가지. 이런 부분들이 법인으로 투자를 했을 때 없어지는 거죠. 그쵸. 없어진다고 봐야죠. 일단은 법인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수익은 법인세를 내는 법인세를 거지. 냅니다. 네. 뭐 개인의 종합소득세 합산될 이유가 없고요. 없죠. 그다음에 법인 세율이 일단 싸니까. 싸죠. 9%에서 19%.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율도 낮고 네. 건보료 문제 뭐 고민할 필요 법인은 없고. 건보료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금융자산을 넘겨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본인의 세금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그냥 본인이 갖고 운영해서 돈을 벌었을 때는 다 본인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인으로 해서 주주 구성을 잘하고 넘겼을 때는 충분한 승계를 애초에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툴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앞서 얘기한 이제 종합소득세라든지 사대보험이라든지는 당연히 당연하고 플러스해서 이제 승계와 상속 증여세까지도 줄일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에서 발생된 자산을 가지고 또 다른 금융자산 혹은 부동산으로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부동산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동일한 개념이고 부동산은 오히려 넘길 때 쉽지 않아요. 이제 그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금융재산은 오히려 심플하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 뭐 주식이든 아니면 이제 뭐 예금이든 이런 게 있어서 얘기 듣고 가족법인으로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넘기나요? 잘 넘겨야죠. 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면 너무 숨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정말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그냥 말했다가 내 말을 따른 다음에 너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냐 이런 분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박쌤사 얘기는 정확한 절차와 절차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방법과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저희가 뭐 단편적으로 A라는 방법입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받은 게 아니라 영상을 보고 했다 그러고 문제가 오면 이제 내 책임이다 그러면은. 그렇죠. 단편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농업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맞습니다. 많이 설립 절차 이런 걸 좀 안내를 드렸더니 본인이 직접 하셔가지고 네. 설립하는데
나중에 전화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막힌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제가 황당했던 게 그걸 직접 하시는 것을 그랬더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맡기셨어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에게 이제 맡겨야죠. 좀 힌트를 좀 드리면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내가 법인으로 운영할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방법이 틀리다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재산을 법인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주 구성, 즉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그렇죠. 어떤 구성을 갖고 어떻게 설립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고민이 필요하던데 혹시 요거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얼마나 늘 수 있을까요? 이야기해드릴 수 있죠. 근데 이게 금액이 방금 말씀이 똑같아요. 주주가 몇 명이냐, 그리고 내가 넣을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문제가 없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또 증여의 문제나 이런 게 해당될 수 있어서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 그 상담받고 하신 분 중에 한 80억 정도 그렇죠. 그분 네, 같은 경우에 법인으로 이체해서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그분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제 횟수로 4년 차가 들어가는데 네. 뭐 아주 잘 운영하시고 상당한 만족을 하고 계신데 일단 그분은 또 그분의 가족 구성원과 이런 특성이 그렇죠. 있었기 네. 때문에 그 정도가 가능했던 거고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제 문의를 남겨주시는데 요거를 조금 당부를 드리면은 메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신데 그렇게 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이 좀 필요해 보이고 실제로 저희 100%는 아니겠지만 저희 고객의 말을 빌리자면 만나길 잘했다. 만났더니 득이 있더라. 생각보다 잘생겼더라, 이런 말도 제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처음 듣는데